연교차. 우선 첫 번째 수원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수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원의 연교차는 동해가 클까요? 서해가 클까요? 서해. 서해? 찍은 거예요. 수원의 연교차는 동해가 클까요? 서해가 클까요? 이제 이렇게 육지랑 가깝잖아. 무슨 동해는 육지랑 뭔가요? 아니요. 자, 원래 이제 데이터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동해. 이제 우리나라 서울 근처를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쭉 그으면 돼요. 쭉 그어서 연교차를 물어보면 겨울과 여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면 여름에 여기가 몇 도냐면 4도인데 겨울에 여기가 20한 동일한 지역을 보시면 서해는 26도 정도 되죠? 한 22도 정도 차이 나는데 동해는 이때가 8도 정도 되는데 이때가 24도 정도 돼요. 그죠? 몇 도 차이 나요? 16도. 연교차는 어디가 크다? 서해가 크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천의 영향하고요. 평균 수심의 차이 때문이에요. 평균 수심의 영향. 이 두 가지 때문에 서해의 연교차가 훨씬 커요. 자, 서해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면 44m예요. 동해의 평균 수심은 약 1600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먹은 땅이냐면 이제 이게 중국인데 동고서조 우래요. 그러니까 동해의 평균 수심이 1600인데요. 독도 근처는 3000m 넘어요. 가장 깊은 데는 한 2, 3000m 되는 곳이 있거든요. 서해는 가장 깊은 곳이 100m밖에 안 돼요. 가장 깊은 데가. 평균 수심이 44m예요. 그럼 여름에 여기 물이 되게 양이 적지? 되게 많지? 어디가 빨리 뜨거워질까? 서해가 빨리 뜨거워지겠지? 겨울에 어디가 빨리 식을까? 물량이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해 연교차가 크다. 평균 수심의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 4대강 뭐뭐 있어? 한강, 낙동강, 뭐 금강. 배웠는데 무슨 니네 맨날 4대강을 잊어버린다. 한강 이런 거 되면 안 되겠죠? 한강이 어디 있어요? 서울. 여기 낙동강은 부산. 여기 그럼 금강은 강주요. 가운데 여기 빈 곳. 긴 곳. 이렇게 바로 실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금고서전 이렇게. 그러니까 4대강이 뭐냐고. 야, 니들 모르니까 4대강 사업해가지고 뭔가 우리 몰래 헤쳐본 것들이 많다니까. 영산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영산. 예, 영산강. 얘는 금강. 얘는 한강. 얘는 낙동강. 이렇게 있어요. 이 4대강 중에 이 세 개가 어디로 흘러요? 예, 서해로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바다의 비열과 육지의 비열 누가 더 커요? 바다가 크지. 비열이 뭐야? 에너지. 어떤 에너지? 그거 이렇게. 열 올리는데 1도 올리는데. 1도 올리는 에너지. 이게 비열이야.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빨리 올라 천천히 올라?
천천히 올라. 여름에 땅이 많이 뜨거워, 바다가 많이 뜨거워. 땅이 많이 뜨겁지. 강은 땅 사이를 흐르지. 강물이 따뜻할까, 바닷물이 따뜻할까? 강물이 따뜻해. 여름에 강물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 서해로. 그래 더 따뜻해지겠지. 자, 겨울에 땅이 더 차가워, 바다가 더 차가워. 땅이 더 차갑지. 비열이 크잖아. 바다가. 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거든.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겨울철에 육지가 차갑네? 바다보다? 그럼 차가운 육지 사이로 흐르는 강이 차가울까? 바닷물이 차가울까? 강물이. 겨울에 차가운 강물이 바다로 따들어가네. 서해로. 그러니 더 차가워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서해가 동해보다 연료차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은 없어요. 제발 동강 이러지 마. 동강은 어디랑 합쳐져요? 동강이 남한강이랑 합쳐져요. 남한강은요? 북한강은요? 북한강은 북한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서 한 강이 되지.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양강은? 소양강 처녀 뭐 노래 있잖아요. 그거 어디가 그거 부르던데? 야구팀 야구 응원가로. 아무튼 소양강 들어봤지? 그건 어디로 흘러 들어와?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한강으로 와요. 소양강이든 동강이든 끝내는 한강으로 와요. 강물이. 그러니까 얘가 동강 가가지고 이렇게 유리병을 하나 던져놔. 그 유리병이 언젠가는 한강으로 와요. 펜스 써가지고 이 병을 집은 사람은 심장만 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딱 여기 이렇게 와요. 여기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찢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예전에 용량 2MB 아저씨가 여기 연결하면 운하가 되겠네 이런 무식한 소리 했어요. 여기 연결해도 이게 물이 안 흘러요. 왜냐면 여기가 지대가 높고 여기 지대가 높아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거든. 그냥 강이네 연결하면 흐르겠지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과학 시간에 수업 안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라고 말하겠다. 그냥 용량이 2MB인 아빠 아저씨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남북 간의 수온차는 겨울이 클까요? 여름이 클까요?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동해에서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자, 여기서 동일한 위도대를 엮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북간의 선차가 얼마예요? 겨울철에? 12도고 여기 6도고 여기 12도니까 8도 정도 차이 나지. 여름에는요 여기 25도고 여기 23도네. 25도 23도 2도밖에 차이 안 나지. 어디가 더 켜? 겨울이 크다. 이유는 해류의 영향. 자 여름철에 이쪽에 흐르는 크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는 스시마 난류가 있고요. 여기 대마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요 해류가 뭐냐면 동한 난류예요. 동한 난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북한 난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름철에는 동한 난류가 많이 북상해요. 우리나라 전체까지 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쪽에 이제 크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동한 난류가 겨울에 이쪽으로 빠져요. 이게 동한 난류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북한 난류가 많이 남하를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동해역 북쪽은 한류의 영향을 받고 남쪽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름에는 북쪽도 남쪽도 모두 다 난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남북 간의 천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요. 이해되셨어요? 동안 난류가 겨울철에는 한류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시베리아 기단과 함께 한류도 많이 남하를 해요. 그래서 동안 난류는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 얘는 북태평양에 비해서 많이 북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안 난류가 좀 더 많이 북상해서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시온차는 저렇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남해, 동해, 서해 중 연중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남해겠지. 이유는 크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크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크로시오 해류가 뭐지? 어떤 해류지? 난류. 그래서 연중 수온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동해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동해에 난류와 한류를 선생님이 조금만 구별을 해드릴게요. 난류와 한류.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난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니까 한류고요. 동안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니까 난류예요. 동일 위도상에서도 난류와 한류가 있어. 동일 위도상에도 난류와 한류가 동일 위도상에서 있을 때 동일 위도상에서의 조건이에요. 난류가 수온이 높고 한류가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높기 때문에 난류가 밀도가 낮아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난류의 염분이 높아요. 한류는 염분이 낮아요. 염분은 밀도랑 비례한다고 그랬지. 염분이 높으면 밀도가 높잖아. 안 비례하지. 이유가 뭐 때문일까? 난류하고 한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수온 때문이지. 그치? 수온 때문이니까 염분이 밀도의 영향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받아서 염분이 수온과 비례하게 나타나요. 수온이 높으니까 염분이 높은 거고 수온이 낮으니까 염분이 낮은 거예요. 염분은 고체 용질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염류가 많이 용해되니까 염분이 높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수온이 높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적겠지. 수온이 낮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많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영양 염류가 적어요.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영양 염류가 많아요. 영양 염류는 이게 염분은 아까 염류의 총량이라고 했는데 염분이라고 하는 건 이때 염류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 같은 경우고 영양 염류는 질산염, 인산염, 탄산염 같이 먹이가 될 수 있는 형태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영양 염류가 온도가 낮아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난류하고 한류가 우리나라는 만나는 곳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따뜻하게 살기 좋아, 추운 게 살기 좋아? 따뜻하게 살기 좋지. 인구 밀도 높으면 살기 좋아, 낮으면 살기 좋아? 낮으면. 짜면 살기 좋아, 안 짜면 살기 좋아? 안 짜면. 산소 많으면 좋아, 적으면 좋아? 먹이 많으면 좋아, 적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섞이면 진짜 좋겠지. 이렇게 섞여.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땅이면 지역일 텐데 바다니까 수역, 이래서 조경수역이에요.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면 조경수역을 만드는데 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물속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곳을 땅이면 지역일 텐데 여기는 바다니까 수역이라고 했어요. 조경수역.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겨울에는 조경수역이 좀 더 남쪽에, 여름에는 조경수역이 좀 더 위쪽에 조성이 돼요. 그래서 동해가 겨울에 조금 더 위쪽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잘 잡히고 겨울철에 좀 더 남쪽에서 잘 잡히고 그래요. 다양한 어종들이. 연분은 동해가 짤까요? 서해가 짤까요? 동해가 짜죠. 이유는 하천수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동해서해 이야기를 할 때는 동일 미도상에서예요. 서울 근처를 이야기해요. 좀 볼까? 동일 미도상에서 보면 여기는 32%민, 여기는 34%민. 여부이 높지. 자, 여름에도 여기는 32%민, 얘는 33%민. 동해가 높죠. 그러니까 동해가 높은 이유는 염분이 더 짠 이유는 우리나라 강이 다 어디로 흐른다고? 서해로 흐른다고. 낙동강을 제외하고 서해로 흐르기 때문에 강은 육수다 염수다 담수가 유입되니까 염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이 다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해 바다를 가서 바닷물의 맛을 볼 때랑 서해 바닷물의 맛을 볼 때 동해가 좀 더 짜요. 이걸 느끼면 거의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알아요? 네. 그래요. 그냥 둘 다 짜요. 여기 있죠? 두 번째, 겨울에 더 짤까요? 여름에 더 짤까요? 겨울에 더 짜요. 이거는 동해서해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지역을 보면 돼요. 서해를 보면 겨울에 32지, 여름에 31이지. 32? 좀 더 아래죠. 32. 좀 더 높지. 여기가 32, 여기 32. 여기 32인데. 그죠? 좀 비슷한데. 근데 동해를 보면 여기 34, 여기 33. 겨울이 높아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는, 강수는 안 짜. 안 짠 물을 대량으로 바다에다 퍼부으니 당연히 여름철에 좀 덜 짜겠지. 여름에 덜 짜요. 근데 우리가 맨날 여름철에 바다 가면 짜지? 왜 그럴까? 겨울에 안 들어가봐서 그래요. 겨울에 들어가 보시면 더 짜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 겨울에 바다에 뛰어들지 않잖아요. 마치 미치지 않고서 안 뛰어들거든요. 우리 항상 여름 바다만 들어가요. 그래서 짜다 그러는데 겨울 바다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짤 거예요. 아시겠죠? 겨울 바다가 좀 더 짜다. 이유는 강수량. 그러니까 겨울 동해 바다 들어가면 제일 짜겠지. 겨울 동해 바다는 잠깐 죽어요. 동해 바다 평균 수심이 얼마라고? 네. 그래서 서해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아세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근대화 이후에. 근대화 이후에 전쟁은 한 번밖에 없는데 6.25 전쟁밖에 없어요. 애들이 다 아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나요? 근대화 이전에 근대화 이전에는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죠.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는데 처음에 때린 놈이 항상 죽었죠. 우리는 조금 우리나라 좀 건조가 있어요. 처음에 얻어 맞았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아 우리는. 그 6.25 전쟁 때 막판에 승리를 이끈 마지막 전쟁이 어떤 작전을 성공해서죠? 그게요. 그 작전 총책임자가 누구였대요? 걔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여기 바다에 이리 가자 이랬거든요. 여기로는 미국의 군함들이 못 들어와요. 서해로 물 빠지면 다 갯벌에 박혀요. 서해로는 큰 전함도 못 들어오게 돼 있는 바다예요. 수심 자체가 얕아요. 가장 깊은 곳이 우리나라 쪽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영해로 치면 우리나라 서해는 되게 작아요. 중국해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런 육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부터 200해리까지가 우리나라 영해인데 양쪽 대륙이 이렇게 나라가 국경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대륙 면적 비해서 여기가 우리나라 바다고 여기 중국 바다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대부분 미국이 전함들 되게 크거든요. 바닥 잘못하면 다 긁어요. 갯벌이라서. 만약에 물 빠지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바다에 가. 밑에 있는 한국 그 장군들이 엄청나게 머리 쓴 거예요. 물이 가장 깊을 만조일 때 언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잠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새벽에 진행이 돼요. 근데 이쪽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국, 소련 다 이쪽으로 대형 그 해군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얕으니까. 근데 미국은 여기 안 살잖아. 바다네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 북한이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다 별로 큰 대비를 안 한 거예요. 이쪽으로는 대규모의 군인이 유입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한 거예요. 허를 깬 거죠. 그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얼마나 고생했겠냐. 조금만 물수위 낮아지면 걸리니까 최대 만조일 때 막 엄청나게 뭘 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금강산 관광 막 재개됐을 때 엄청 큰 유람선 가지고 그냥 호화 여객선 그거 다 여기에 있었잖아요. 동해 깊어서. 왜냐면 배가 큰 만큼 가라앉는 게 많거든요. 이쪽 안 오고 이쪽에만 있는 이유가 깊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으로는 잡석 많아요. 간첩도 안 들어오고 간첩 들어오고 있는데 물 빠지고 보여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극단적 이유예요. 되게 와요. 동해로. 바다가 깊어요. 바다가 깊어서 숨어서 들어오기 좋아요. 이쪽 안 돼. 바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용기하면 해수면이 높아지면 해수면이 낮아지면 여기 다 육지예요. 실제로 해수면이 조금만 낮아지면 그럴 수 있는 곳인데 어쨌든 겨울 동해바다 가셔서 물에 빠지시면 배고프다 죽어요. 겨울바다 그 동해바다 쪽 가서 보시면요 해안가 근처가 대부분 철책이 있어요. 그쪽으로 예전에 이제 간첩 많이 넘어온다고 철책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동해예요. 깊은 바다고 물량 많고 염분 높고. 자, 평균 염분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바다 중에 남해겠지. 이유는 프로시오 해변이에요. 크루시오 해변가 난류예요. 난류 여행을 갔다 보니까 염분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예, 없어요. 서해는 평균 수심이 44m잖아요. 서해는 다 뭐만 있냐면 대륙분만 있어요. 우리가 해저 지형할 때 대륙분, 대륙선에 대륙돼 있지 서해는 다 대륙붕만 있어요. 왜냐면 대륙붕이 경사 1도까지 수심 200m까지를 대륙붕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깊은 데가 100m 조금 넘어요. 서해는 대륙붕밖에 없어. 남해도 대륙붕밖에 없어요. 남해도 평균 수심은 100m예요. 남해도 대륙붕밖에 없어요. 제일 깊어봤자 200m 조금 넘어요. 남해도 대륙붕밖에 없어요. 동해는 대륙붕, 대륙선은 대륙대 10m 지점까지 다 있어요. 가장 깊은 곳은 4,000m 정도 되니까. 그 3,000m, 4,000m 되는 곳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어요. 걔가 독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 사람 못 사는데 조물이잖아요. 무식한 애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독도 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요. 지금은 못 꺼내요. 수심 3,000m가 넘게 있어. 아직 기술이 발달을 못해서 있는 걸 탐사했는데 체크할 만큼의 기술력은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우리 바다지. 나중에 기술이 되면 우리 거 꺼내오면 되지. 주면 우리 바다가 아니지. 못 꺼내와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안 산다고 이 쓸모없는 섬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학 시간에 천 잘해드릴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적이 뭐가 있었냐면 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정고시 행정고시 중에 행정관들이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장관을 예전에 그 행정고시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직업 모른다고 그치? 건설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도 문과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행정관. 그러니까 되게 멍청하게 뜨는 게 되게 많아요. 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하긴 예전에 다 군인이 했어요. 지금 장관들의 70%가 다 검사죠. 그 나라가 모양이 꼴이에요. 어느 나라인지 말 안 했어요. 저 분명히 주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어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는 심해저 지역까지 다 있어서 실제로 변수는 제일 적어요. 물량이 워낙 많아서 연분변화도 좀 적고, 네, 평균 연분이 가장 높은 곳은 밤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적조 나와 있는데